강아지 유럽 여행 세 번째 국가는 오스트리아였는데요. 밤비는 잘츠부르크와 인스부르크를 8박 9일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강아지와의 오스트리아 여행은 쉽지 않았는데요. 강아지와의 오스트리아 여행, 왜 쉽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프로여행 겸 밤비와 떠나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화려하고 세련된 감각이 반영된 도시 미관을 자랑하는데요. 알프스 산맥에 둘러싸여 있어서 동화 속의 마을에 들어온 것처럼 풍경 자체가 그림 같은 나라였습니다. 또 오스트리아의 주요 도시들은 바로크나 로코코 양식의 건물들이 많아서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했던 유럽 국가들 중에서 유독 오스트리아가 인종차별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는데요. 저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제가 정보를 알아봤을 때는 오스트리아가 가장 인종차별에 대한 언급이 많은 국가였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국가명과 인종차별을 함께 검색했을 때 유독 오스트리아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분들의 영상이 많이 검색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인종차별과 관련된 영상들을 시청했는데요. 대부분이 잘츠부르크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언급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은 비엔나나 인스부르크는 친절했는데 유독 잘츠부르크에 대한 인종차별의 언급이 많았습니다. 저도 잘츠부르크에 도착한 첫날에 기차역에 있는 빵집에 방문했는데요. 종업원분이 빵 봉지를 던지면서 계산을 하셔서 당황을 했는데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여기 잘츠부르크였지?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잘츠부르크에 도착한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잘츠부르크 입성! 저는 식당에 방문하기 전에 항상 구글맵 후기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잘츠부르크의 식당들이 유독 인종차별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구글맵 후기에서 낮은 평점 순으로 조회를 했을 때 별점을 낮게 준 사람들이 외국인 이름도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냥 여기는 원래 불친절한 식당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식당들은 구글맵 후기에서 낮은 평점 순으로 검색을 했을 때 유독 한국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안 좋은 후기들이 많은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낮은 평점 순으로 후기를 검색했을 때 유독 한국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후기들이 유독 많은 식당들이 있었고요. 정말 재밌었던 사실은 이런 인종차별로 오해받을 법한 행동을 하는 식당은 하지만 안 하는 식당은 안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잘츠부르크에 있는 식당 중에 약 30% 정도는 꼭 한국인들이 남긴 후기에서 인종차별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갈만한 식당을 찾는 데에만 30분이 허비되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에서는 강아지에게 입마개 착용을 요구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여기는 잘츠부르크를 대표하는 관광지 호헨잘츠부르크 성인데요. 이미 다녀온 지인분의 말씀에 의하면 호헨잘츠부르크 성에 올라가는 푸니쿨라를 탑승할 때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탑승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호헨잘츠부르크 성에 올라가는 푸니쿨라를 탑승할 때는 강아지를 입마개를 해야 된다는 안내 표지판이 있었고요. 저는 입마개가 없어서 가지 말아야 되나 싶었는데 혹시나 해서 매표소 직원분께 여쭤보니까 강아지를 가방에 넣는 경우에는 탑승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강아지를 가방에 넣고 푸니쿨라에 탑승할 수 있었는데요. 그나마 밤비는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견이어서 탑승이 가능했지만 혹시라도 가방에 들어갈 수 없는 대형견의 경우에는 입마개가 꼭 필수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강아지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입마개 착용을 요구하는 곳은 처음이어서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마트가 있는 실내 건물에서도 강아지의 입마개 착용을 요구하는 표지판이 있었고요. 버스에서도 강아지 입마개 착용을 요구하는 안내 표지가 있길래 버스 기사님께 여쭤보니까 작은 강아지는 일단 그냥 탑승할 수 있게는 해주셨습니다. 일단 밤비는 작은 소형견이어서 입마개 없이도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했지만 아무래도 대형견인 경우에는 입마개가 꼭 필수인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맹견에 해당되는 견종들만 입마개를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스트리아는 강아지가 출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입마개 착용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식당들은 강아지와 실내 출입이 가능했는데요. 유일하게 오스트리아만 실내 출입이 불가능한 식당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호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하려고 외출을 했는데 식당 앞에 뭐라고 써있길래 번역해보니까 강아지는 실내 출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장해서 호텔방에서 먹었어야 했고요. 아무튼 오스트리아는 강아지의 실내 출입을 금지하는 식당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웬만하면 재료를 사다가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스트리아가 생각보다 아시안 푸드마트나 한인 음식을 파는 마트가 잘 되어 있어서 유럽 2달 살기를 하면서 그리웠던 한식을 마음껏 요리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오비비라는 열차가 운행하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오비비 열차는 웬만하면 좌석을 예약하는 게 필수였습니다. 유럽 여행을 할 때 도시나 국가를 이동할 때 기차를 탑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사실 그동안 유럽 여행을 하면서 좌석을 따로 예약을 하거나 구매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오스트리아는 유독 예약된 좌석이 이미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기차를 예약할 때 기차 티켓과 좌석을 구입하는 티켓은 완전 다른 개념이었는데요. 기차 티켓만 구입할 경우에는 입석이 되는 개념이라서 웬만하면 좌석을 예약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물론 예약되지 않은 빈 좌석에 앉을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좌석들은 다 이미 예약된 좌석이었고요. 그래서 빈 좌석을 찾는 게 꽤 고생스러웠습니다. 아무튼 혼자 여행하거나 짐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웬만하면은 좌석을 따로 예약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모차르트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강아지와 여행하기에는 펫 프렌들리하지 않고 제한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강아지와 유럽 5개국을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국가, 가장 다시 방문하고 싶은 국가는 오스트리아였습니다. 길거리에 이런 사소한 것들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맛이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파스텔 톤의 건물들이 참 사랑스러우면서도 여성스러운 국가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도시 자체가 너무 크지 않고 관광객이 너무 많지 않아서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오스트리아도 강아지와 함께 여행하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참 뚜렷했는데요. 오스트리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강아지에게 입마개를 요구하고 일부 레스토랑들은 강아지의 실내 출입을 금지할 정도로 펫 프렌들리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언급도 많은 편이어서 혹시라도 레스토랑이나 관광지에 방문하시기 전에는 꼭 구글맵 후기를 확인하고 방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강아지와 오스트리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꼭 입마개를 준비해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